중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중국 경제의 현실을 가리켜 지적한 말입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이 무너진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려고 무진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 중국 경제에 주는 충격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중국의 거대한 주택산업이 사상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러면서 2년 전 부채에 시달리던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파산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개발업체의 채무 불이행과 또 사업 손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업계의 문제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인 미국위안 그러니까 컨츄리 가든까지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몰락한 헝다하고는 다르게 미국위안의 문제는 투자자와 주택 구매자들이 부동산 업계에서 이탈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 회사의 재정난은 2021년 헝다의 채무 불이행보다 경제와 정책 위반자들에게 훨씬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위안은 호황기에는 중국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시골 도시와 산업단지에 막대한 사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런 지역은 현재 정부 재정 압박과 주민 이탈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대형 개발업체의 실패로 인한 여파를 흡수할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올해 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 이후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주택 산업의 문제가 소비자 신뢰에 또 다른 큰 타격을 주고 있고요.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더 길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관련 산업은 중국 국내 총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케네스 로고프는 업계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특히 중소도시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수년간의 과잉 건설로 인해서 주택 공급 과잉이 발생했고 부동산 시장에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 그러면서 대부분의 재산이 붕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인구가 패닉 모드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코프의 지적대로 6월 30일 현재 미국위안은 수백만 채의 주택을 아우르는 3,000개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판매했지만 인도하지 않은 주택들, 또 공급 없이 빚진 돈, 은행 부채 및 채권을 포함해가지고 1,860억 달러, 한 247조 원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채의 대부분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미국위안은 올 상반기에만 일부 부동산 개발 및 기타 자산의 가치를 상각한 후에 70억 달러, 약 9조 2,960억 원 정도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위안은 밀려오는 채권 상환 때마다 근근히 만기 연장의 방식으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겁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위안은 4억 9,200만 유안 규모의 위안화 채권에 대한 만기를 3년 연장받았습니다. 채권단이 만기 연장 투표를 3차례나 하면서 겨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위안이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한 총 108억 위안, 한 2조 원 정도 규모의 채권 8종이 모두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채권 연장 승인을 통해서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위안의 회생 가능성일 것입니다. 이를 알아보는 첩경은 현재의 영업 상황입니다. 미국위안의 8월 신규 주택 판매 계약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 감소한 1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분석가들은 매출이 반등하지 않으면 미국위안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반등할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달러 채권 가격입니다. 6월까지만 해도 미국위안의 일부 달러 채권 가격은 80센트를 웃돌았는데 현재는 대부분이
10센트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겁니다. 또 미국 위안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60%가량 하락했을 정도로 투자자들은 미국 위안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위안은 2000년대 중반까지 전국에 걸쳐 타운하우스, 아파트, 주상복합 개발 같은 주거용 프로젝트를 건설했습니다. 또한 호텔을 소유하고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위안은 주로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수년에 걸쳐서 확장을 해왔습니다. 미국 위안은 중국의 600여 개 도시를 국내 총생산, 인구 규모, 또 밀도, 기타 요인에 따라서 계층을 분류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과 같이 가장 부유한 도시가 첫 번째 계층에 속하고요. 다섯 번째 계층에 속하는 도시는 가장 가난한 도시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 위안은 201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하위 계층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새 집이나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더 크고 비싼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골 지역의 아파트를 마케팅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6년에 미국 위안의 계약 매출은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5년 뒤인 2021년까지 5천억 위안, 현재 환율로 계산한다 그러면 690억 달러, 그러니까 91조 5,630억 원 정도를 돌파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가지고 미국 위안은 지난 10년 동안 주택을 짓기 위해서 3,000개 이상의 토지를 매입했던 겁니다. 부동산 조사업체인 윈드에서 이 개발업체의 토지 판매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중국의 3선 도시의 모든 구획, 그리고 4선 도시의 86%, 5선 도시의 44%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비해 헝다는 중국 4선 도시의 3분의 1, 5선 도시의 12%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국 위안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위안은 투자자들에게 하위 계층 도시에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부유한 도시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약 34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중국 남부 광둥성의 4차 산업도시인 샤오간에서는 지난해 전국 10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4개의 대형 주거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큰 프로젝트는 수천 세대의 아파트, 호텔, 유치원,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그것도 중국의 사실상 거의 대부분 지역에 부동산 개발을 했던 미국 위안이 흔들리니까 당장 토지 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지방정부들이 거래 급감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일부 취약한 지방과 도시는 과중한 부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가난한 도시에서 사람들의 소득은 더 낮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미국 위안이 제공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특히 이 주택 판매와 가격이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이 부유한 도시보다 지방이 취약한 지역에서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들은 9월에 발표한 메모에서 미국 위안은 중국이 대중주택 및 도시화 스토리의 대명사였다 그러면서 헝다그룹만큼 부채가 많지도 않았고 주택 경기 침체에서도 살아남을 것으로 널리 기대를 받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견실하고 또 탄탄한 회사였는데 미국 위안마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시장에 남아있던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시에테 제네랄의 중국 경제학자인 미셸 레몬, 중국 가계는 더 이상 주택을 안전한 투자처럼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위안마저 무너져버린 현실에서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행은 주택시장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3대 민영 개발업체 중 하나인 순학차이나를 포함해가지고 수십 개의 다른 개발업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 위기가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미국 위안만큼은 미국 달러 채권을 판매할 수 있는 소수의 부동산 회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튼튼하다고 말하면서 경기 침체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미국 위안과 몇몇 민간 개발업체가 자금을 확보하고 국내 채권 판매를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힘을 실어줬던 겁니다. 그렇음에도 결국
중국 경제가 추락하면서 미국위안마저도 심각한 부실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위안이 끝내 버티지 못하고 디폴트의 단계로 들어섰을 때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받게 될 충격입니다. 헝다그룹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규모죠. 이 미국위안이 그동안 지방정부들의 재정을 상당 부분 지탱해주는 원천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위안의 디폴트는 단순하게 부동산 회사의 디폴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들의 대혼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중국 경제를 뒤흔드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쩌면 중국 정부도 미국위안이 디폴트를 맞지 않도록 채권단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계속 연장에 또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연장에 또 연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미국 위안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